이 이야기는 실제로 벌어진 사건을 바탕으로 재구성한 것입니다. 24살 딸을 둔 김영희 씨는 주한미군 부대에서 15년째 근무하고 있는 베테랑 직원이었습니다. 통역과 행정 업무를 담당하며 한미 관계의 가교 역할을 해온 그녀에게 어느 날 상상도 못한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딸 지영이가 미군에게 성폭행을 당한 것입니다. 그것도 3시간 동안 흉기로 위협받으며 말입니다. 가해자를 보호하려는 미군 조직과 딸을 지키려는 어머니의 마음 사이에서 김영애 씨는 인생 최대의 선택을 해야 했습니다. 과연 정의는 승리할 수 있을까요? 한국의 법은 외국 군인 앞에서도 당당할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시작되는 이야기는 단순한 복수가 아닙니다. 한 어머니가 딸을 위해 그리고 이 땅의 정의를 위해 벌인 치열한 싸움의 기록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진실을 알리는 큰 힘이 됩니다. 김영희는 새벽 5시에 일어나는 것이 습관이었습니다. 주한미군 부대에서 15년을 근무하며 몸에 밴 규칙적인 생활이었죠. 오늘도 어김없이 눈을 뜬 그녀는 조용히 침실을 나와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24살 딸 지영이는 아직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국제법을 전공하는 대학원생인 지영이는 요즘 논문 준비로 밤늦게까지 공부하느라 고생이 많았거든요. 영희는 딸의 방문을 살짝 열어보며 잠든 모습을 확인했습니다. 편안한 얼굴로 잠들어 있는 지영이를 보니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커피를 내리며 영희는 오늘 일정을 머릿속으로 정리했습니다. 오전에는 새로 부임하는 미군 장교들과의 오리엔테이션이 있고 오후에는 한미 합동훈련 관련 서류를 검토해야 했죠. 15년 동안 이런 일을 해오면서 그녀는 부대 내에서도 인정받는 베테랑이 되었습니다. 한국어와 영어를 자유자재로 구사하며 복잡한 행정 업무를 척척 처리하는 모습에 미군들도 감탄을 표할 정도였어요. 부대에서의 영희는 당당했습니다. 때로는 규정을 어기려는 젊은 미군들에게 단호하게 지적하기도 했고 한국 문화를 이해하지 못하는 장교들에게는 정중하지만 명확하게 설명해주곤 했습니다. 그녀의 이런 모습을 보며 동료들은 영희 씨가 있어서 부대가 돌아간다고 말하곤 했죠. 집에서의 영희는 평범한 어머니였습니다. 딸 하나만 바라보며 살아온 지 벌써 24년이었어요. 남편을 일찍 여인 후 홀로 지영이를 키우느라 힘든 시절도 있었지만 지금은 대견한 딸이 자랑스럽기만 했습니다. 지영이가 국제법을 전공하겠다고 했을 때 영희는 진심으로 기뻤습니다. 자신처럼 한미 관계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하고 싶다는 딸의 꿈을 응원했거든요. 아침 준비를 마친 영희는 출근길에 올랐습니다. 부대까지 가는 길은 이제 너무도 익숙했어요. 오늘도 평범한 하루가 시작될 것이라고 생각하며 그녀는 가벼운 마음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아직 그녀는 몰랐습니다. 이날이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바꿀 날이라는 것을 말이에요. 그날 밤 11시 지영이는 동두천 근처 원룸에서 논문 자료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대학원 과제로 인권법에 관한 연구를 하고 있던 그녀는 책상 앞에 앉아 집중하고 있었어요. 조용한 새벽 시간이 공부하기에는 가장 좋았거든요. 새벽 4시가 넘어서야 지영이는 잠시 휴식을 취했습니다. 피곤한 눈을 비비며 창밖을 내다보니 아직 깜깜한 밤이었어요. 이때 현관문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처음에는 바람 소리려니 했지만 점점 선명해지는 소음에 지영이는 불안해지기 시작했죠. 문이 열리는 소리와 함께 낯선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그의 이름은 케빈 존슨, 주한미군이었습니다. 술에 취한 듯 비틀거리는 모습이었지만 그의 손에는 날카로운 칼이 들려 있었어요. 미군 복장을 한 젊은 남자였습니다. 지영이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그 남자는 지영이를 향해 다가오며 위협하기 시작했습니다. 칼을 들이대며 무서운 말들을 내뱉었어요. 지영이는 도망치려 했지만 좁은 원룸에서는 어디로도 갈 곳이 없었습니다. 그녀의 비명은 새벽 정막을 가르며 울려 퍼졌지만 아무도 들어주지 않았어요.
3시간 동안 지영이는 상상할 수 없는 가학적으로 변태적인 고통을 겪어야 했습니다. 케빈은 술에 취했다고 변명했지만 그의 행동은 치밀하고 잔혹했어요. 지영이가 살려달라고 애원할 때마다 그는 더욱 포악해졌습니다. 그녀의 존엄성은 산산조각 났고 마음속 깊은 곳까지 상처받았어요. 범행이 끝난 후 케빈은 태연하게 지영이의 지갑에서 돈을 꺼내갔습니다. 고작 5천 원이었지만 그에게는 이 모든 것이 게임 같았나 봅니다. 지영이는 바닥에 쓰러진 채 움직일 수조차 없었어요. 몸도 마음도 모두 망가진 상태였습니다. 해가 뜨기 시작할 무렵 지영이는 간신히 전화기를 집어들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119에 신고했어요. 저 성폭행당했어요 라는 말을 하는 것조차 너무 힘들었습니다. 목소리는 잠겨 있었고 온몸이 덜덜 떨렸어요. 경찰이 도착했을 때 지영이는 여전히 충격 상태였습니다. 의료진이 응급처치를 하는 동안 그녀는 계속해서 엄마 라고 중얼거렸어요. 24살 어른이었지만 이런 끔찍한 상황에서는 엄마만 찾게 되는 것이 당연했습니다. 병원으로 이송되는 구급차 안에서 지영이는 어머니 영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목소리조차 제대로 나오지 않았지만 간신히 상황을 알렸어요. 엄마, 나, 라는 말만 반복할 뿐이었습니다. 영희가 전화를 받았을 때는 부대에서 아침 회의를 준비하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딸의 떨리는 목소리를 듣는 순간 그녀의 세상이 무너져 내렸어요. 엄마, 나. 지영이는 제대로 말을 잇지 못했지만 어머니는 직감적으로 무슨 일인지 알 수 있었습니다. 영희는 즉시 모든 일정을 취소하고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15년 동안 한 번도 조퇴한 적이 없던 그녀였지만 이날만큼은 달랐어요. 운전하는 내내 손이 떨렸고 신호등이 빨간불일 때조차 참을 수 없을 만큼 초조했습니다. 병원 응급실에서 만난 딸의 모습은 차마 눈뜨고 볼 수 없었습니다. 지영이는 병원 가운을 입고 있었지만 그 아래로 드러난 팔과 목에는 멍자국이 선명했어요. 하지만 더 큰 상처는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평소 밝고 당당하던 딸이 어머니를 보고도 제대로 눈을 마주치지 못했거든요. 지영아 라고 부르는 순간 영희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지영이는 어머니의 품에 안기며 처음으로 목 놓아 울었어요. 엄마 미안해요. 제가 조심하지 못해서. 딸의 이런 말을 들으며 영희는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잘못한 것은 딸이 아닌데 왜 미안하다고 하는 걸까요? 경찰 조사가 시작되었을 때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가해자가 주한미군이라는 것이었어요. 그것도 영희가 근무하는 바로 그 부대 소속이었습니다. 케빈 존슨이라는 이름의 이등병이었죠. 영희는 그 이름을 들었을 때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분명히 본 적 있는 이름이었거든요. 부대로 돌아간 영희는 즉시 인사 파일을 확인했습니다. 케빈 존슨 23살 이등병. 사진을 보는 순간 영희는 그를 기억해냈어요. 한 달 전 신병교육 때 봤던 젊은 군인이었습니다. 그때 그는 다른 신병들과 함께 예의 바르게 인사했었죠. 겉으로는 평범해 보이던 그 청년이 자신의 딸에게 그런 끔찍한 일을 저질렀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영희는 잠들 수 없었습니다. 딸 곁에 앉아 밤새도록 지켜보며 생각했어요. 15년 동안 한미 친선을 위해 일해왔는데 정작 자신의 딸이 미군에게 이런 일을 당하다니 아이러니했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해온 일들이 무의미하게 느껴졌어요. 다음 날 아침 영희는 중요한 결심을 했습니다. 딸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하겠다고 말이에요. 설령 그것이 자신의 직장을 잃는 일이라 할지라도 말입니다. 지영이는 여전히 말수가 적었지만 어머니의 단단한 다짐을 느끼는 듯 했어요. 엄마가 반드시 정의를 찾아줄 거야. 영희는 딸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그 순간 그녀의 눈빛에는 어머니의 분노와 의지가 타오르고 있었어요. 15년 동안 쌓아온 모든 것을 걸고라도
딸의 존엄성을 되찾아주겠다는 각오였습니다. 케빈 존슨이 구속된 다음 날 영희는 부대에서 예상치 못한 압력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마이클 브라운 대위가 그녀의 사무실로 찾아온 것이었어요. 평소에는 예의 바른 장교였던 그가 이날만큼은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케빈의 어머니가 부대 상사라는 것은 아시죠? 메리 존슨 상사 말입니다. 영희는 그제서야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았습니다. 가해자의 어머니가 미군 부대 내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가진 군인이라는 것을 말이에요. 메리 존슨 상사는 부대에서 20년 넘게 근무한 베테랑 군인이었습니다. 여성으로서는 드물게 상사까지 진급한 그녀는 부대 내 인사권에도 상당한 발언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영희는 민간 직원이었지만 메리는 정식 군인이라는 점에서 근본적으로 다른 위치에 있었습니다. 케빈은 아직 어린 군인입니다. 실수를 했지만 이것 때문에 그의 인생이 망가져서는 안 되죠. 브라운 대위의 말에는 교묘한 위협이 섞여 있었어요. 당신도 이 부대에서 오랫동안 일해왔으니 조직의 화합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실 텐데요. 영희는 그의 말을 들으며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자신의 딸이 당한 끔찍한 일을 단순한 실수라고 표현하다니요. 하지만 그녀는 감정을 억누르며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대위님, 법은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계급이나 국적에 상관없이 말이에요. 다음 날부터 영희의 일상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동료들의 시선이 차가워졌고 중요한 회의에서도 그녀는 배제되기 시작했어요. 15년 동안 쌓아온 신뢰관계가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점심시간에 혼자 밥을 먹는 그녀를 보며 몇몇 한국인 직원들도 조심스럽게 거리를 두었어요. 메리 존슨 상사는 더욱 직접적으로 나왔습니다. 영희를 별도로 불러 면담을 요청한 것이었어요. 김영희 씨, 우리는 같은 여성이니까 서로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메리는 마치 동지인 것처럼 말했지만 그 속에는 계산이 깔려 있었어요. 케빈은 제 아들입니다. 어머니로서의 심정을 이해해 주세요. 상사님도 어머니시라면 제 심정도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영희의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제 딸이 겪은 고통을 생각하면 저는 한 발도 물러설 수 없어요. 그 순간 메리의 표정이 싸늘하게 변했습니다. 동료였던 두 여성 사이에는 이제 건널 수 없는 강이 흐르게 되었어요. 그날 저녁 영희는 집에 돌아와 지영이에게 모든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딸은 여전히 회복 중이었지만 어머니가 받고 있는 압력을 알고는 미안해했어요. 엄마, 그냥 포기해도 돼요. 엄마까지 힘들어 하시는 걸 보니까 더 괴로워요. 하지만 영희의 의지는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지영아, 우리가 포기하면 또 다른 피해자가 생길 수도 있어. 엄마는 절대 물러서지 않을 거야. 그녀는 딸의 손을 꼭 잡으며 다짐했습니다. 조직의 압력이 거셀수록 정의에 대한 그녀의 신념은 더욱 확고해져만 갔어요. 일주일이 지나면서 영희는 더욱 고립되어 갔습니다. 부대 내에서 그녀와 인사를 나누는 사람도 점점 줄어들었고 업무상 필요한 최소한의 대화만 오갈 뿐이었어요. 15년 동안 함께 일해온 동료들마저 그녀를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조직의 압력이 얼마나 강한지를 보여주는 대목이었죠. 하지만 영희에게는 든든한 지원군이 있었습니다. 경찰서장 박철민이었어요. 그는 영희와 오랜 친구 사이였고 무엇보다 정의감이 투철한 사람이었습니다. 박철민은 케빈 존슨 사건을 직접 담당하면서 미군 측의 압력을 몸소 느끼고 있었어요. 영희 씨, 요즘 부대에서 많이 힘드시죠? 박철민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둘은 퇴근 후 조용한 카페에서 만났어요. 미군 측에서 사건 무마를 위해 온갖 수단을 다 동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는 절대 굽히지 않을 겁니다. 케빈의 변호사들이 제시한 합의안은 터무니없었습니다. 피해자에게 일정 금액을 주고 사건을 조용히 덮자는 것이었어요. 게다가 케빈이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주장까지 펴고 있었습니다. 술에 취해 정신이 없었다는 것이 그들의 논리였죠.
3시간 동안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러 놓고 심신미약이라니요. 영희는 분개했습니다. CCTV를 보면 그가 얼마나 의식이 또렷했는지 알 수 있어요. 범행 후에 돈까지 가져간 것도 모두 계획적이었다고요. 박철민은 영희의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그 역시 수사 과정에서 케빈의 치밀함을 확인했거든요. 맞습니다. 술에 취했다는 것은 핑계일 뿐이에요. 오히려 범행이 너무 체계적이었습니다. 그는 사건 파일을 들춰보며 말했어요. 이런 사건일수록 더 엄하게 처벌해야 합니다. 메리 존슨 상사는 더욱 노골적으로 압력을 가해왔습니다. 영희의 업무 평가에 영향을 주겠다고 위협하기도 했고 한국인 직원들에게도 영희와 거리를 두라고 지시했어요. 부대 내 분위기는 날로 악화되었습니다. 엄마, 정말 괜찮아요? 너무 무리하시는 것 같아요. 지영이는 어머니를 걱정했습니다. 조금씩 회복되고 있던 그녀였지만 어머니가 받는 압력 때문에 마음이 무거웠어요. 저 때문에 엄마까지 고생하시는 게 죄송해요. 지영아, 엄마는 괜찮아. 영희는 딸을 안으며 말했습니다. 이건 단순히 우리 가족만의 문제가 아니야. 이 땅에서 정의가 바로 서는 문제거든. 그녀의 목소리에는 흔들림이 없었어요. 엄마가 여기서 포기하면 또 다른 딸들이 같은 피해를 볼 수도 있어. 박철민 서장은 영희에게 중요한 소식을 전했습니다. 검찰에서 케빈에게 중형을 구형할 예정입니다. 증거가 명확하고 죄질이 불량하다는 것이 인정되었어요. 이 소식을 들은 영희는 처음으로 희망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미군 측의 반발은 더욱 거세졌습니다. 브라운 대위는 영희를 다시 불러 최후 통첩을 했어요. 김 씨, 이번이 마지막 기회입니다. 합의하지 않으면 당신의 부대 생활이 어려워질 겁니다. 위협적인 어조였지만 영희는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대위님, 저는 정의를 포기할 수 없습니다. 영희의 대답은 분명했습니다. 제 딸의 존엄성과 이 나라의 법질서를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해요. 그 순간 브라운 대위의 얼굴에는 당황스러운 표정이 스쳤습니다. 그들이 예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반응이었거든요. 재판이 시작되기 일주일 전 영희에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부대 측에서 그녀의 계약 갱신을 거부한다는 통보를 받은 것이었어요. 15년 동안 한 번도 문제가 된 적 없던 그녀였는데 갑작스러운 해고 통보였습니다. 업무 능력에는 문제가 없지만 조직 내 화합을 저해하는 요소가 있다는 것이 그들의 이유였어요. 영희는 이런 비겁한 보복을 예상했지만 막상 당하고 보니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제야 자유롭게 싸울 수 있다는 해방감도 들었어요. 메리 존슨 상사는 승리한 듯 영희를 바라봤습니다. 이제야 정신을 차렸겠죠? 조직을 상대로 이길 수 있다고 생각했나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오만함이 가득했어요. 케빈은 곧 가벼운 처벌만 받고 풀려날 겁니다. 당신이 잃은 것만 손해죠. 하지만 영희는 오히려 당당했습니다. 상사님, 제가 잃은 건 직장뿐이에요. 하지만 상사님 아들이 잃을 건 자유와 명예입니다. 그녀의 말에 메리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법정에서 만나죠. 재판 당일 의정부 지방법원에는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언론에서도 큰 관심을 보였고 시민단체들도 재판을 지켜보기 위해 나왔어요. 미군 범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진 상황이었죠. 영희와 지영이는 법정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지영이는 여전히 떨리고 있었지만 어머니의 든든한 손길에 용기를 얻었어요. 엄마, 제가 증언을 잘할 수 있을까요? 괜찮아, 지영아. 그냥 사실대로만 말하면 돼. 케빈 존슨이 법정에 들어왔을 때 그는 반성하는 기색이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짜증스러운 표정으로 주변을 둘러보며 이 모든 것이 과도한 처벌이라는 듯 행동했어요. 변호인석에는 미군이 고용한 최고급 변호사들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검사의 기소장 낭독이 시작되자 법정은 숨막히는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피고인 케빈 존슨은 2024년 9월 24일 새벽 4시경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흉기로 위협하고 3시간에 걸쳐 성폭행을 가했으며 구체적인 범죄 사실이 하나씩 낭독될 때마다 지영이는 몸을 떨었고 영희는 딸의 어깨를 꼭 안아주었어요. 케빈의 변호인은 예상대로 심신미약을 주장했습니다. 피고인은 당시 과도한 음주로 인해 정상적인 판단력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젊은 군인이 낯선 환경에서 저지른 우발적 실수로 봐야 합니다. 이런 변명을 들으며 영희는 주먹을 꽉 쥐었어요. 하지만 검사의 반박은 강력했습니다. 피고인의 행동은 계획적이고 치밀했습니다. CCTV 분석 결과 범행 전후 행동이 매우 의식적이었고 피해자에게서 금품을 가져간 것도 명확한 의도가 있었습니다. 객관적 증거들이 하나씩 제시될 때마다 케빈의 표정은 어두워졌어요. 지영이의 증언 차례가 되었을 때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그날 밤의 공포를 생생하게 증언했습니다. 3시간 동안 저는 죽을 것 같은 공포를 느꼈어요. 그는 제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끔찍한 일들을 강요했습니다. 법정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숙연해졌어요. 변호인이 지영이를 압박하려 할 때 판사가 단호하게 제지했습니다. 변호인은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가 되지 않도록 신중하게 질문하십시오. 박인식 부장판사는 이 사건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고 있었어요. 미군 범죄에 대한 한국 사법부의 입장을 분명히 할 기회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재판이 끝나갈 무렵 영희는 마지막 진술 기회를 얻었습니다. 저는 15년 동안 한미 친선을 위해 일해왔습니다. 하지만 제 딸이 당한 이 끔찍한 일 앞에서 진정한 친선이란 무엇인지 다시 생각하게 되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분명했습니다. 법 앞에 평등하지 않은 관계는 친선이 아닙니다. 정의가 바로 서야 진정한 협력이 가능합니다. 판결 선고일이 되었습니다. 법정에는 더욱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이 사건이 단순한 개인의 범죄를 넘어서 한국 사법부의 위상과 미군 범죄에 대한 사회적 메시지를 담은 역사적 판결이 될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이었습니다. 박인식 부장판사가 법정에 들어서자 모든 사람들이 기립했습니다. 그의 표정은 평소보다 더욱 엄숙했어요. 20년 넘게 재판관으로 일해온 그였지만 오늘만큼은 특별한 무게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사법 주권이 시험받는 순간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케빈 존슨은 여전히 뻔뻔한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그의 변호인들은 자신만만해 보였어요. 미군이라는 신분과 막강한 변호팀을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메리 존슨 상사도 방청석에서 아들을 지켜보며 곧 가벼운 처벌로 끝날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영희와 지영이는 달랐습니다. 지난 몇 주간의 긴 싸움을 통해 한국의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키워왔거든요. 박철민 서장도 방청석에서 두 모녀를 바라보며 묵묵히 응원하고 있었어요. 피고인 케빈 존슨에 대한 판결을 선고하겠습니다. 박인식 판사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그의 말을 기다렸어요. 먼저 이 사건의 죄질과 경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판사는 차근차근 사건의 경위를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피고인은 새벽 시간에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흉기로 위협하며 장시간에 걸쳐 성폭행을 가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우발적 범행이 아니라 계획적이고 지속적인 범죄 행위였습니다. 케빈의 얼굴이 점점 굳어지기 시작했어요. 변호인들도 불안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판사의 말투가 그들이 예상했던 것과는 전혀 달랐거든요. 피고인 측에서 주장한 심신미약 상태에 대해서는 인정할 수 없습니다. 판사의 목소리는 더욱 단호해졌어요. 범행 전후의 행동을 보면 명확한 의식과 계획성이 확인됩니다. 음주는 범행의 이유가 될 수 없으며 오히려 가중처벌 사유입니다. 지영이는 어머니의 손을 꼭 잡으며 판사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당한 일이 정당하게 평가받고 있다는 것을 느꼈어요. 영희 역시 가슴이 뭉클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특히 이 사건은 피해자가 자신의 주거지에서 극심한 공포와 성적,
모멸감을 겪었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합니다. 판사는 지영이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피해자는 가장 안전해야 할 공간에서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을 겪어야 했습니다. 케빈이 처음으로 당황하는 기색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변호인을 바라보며 도움을 요청하는 눈빛을 보냈지만 변호인들도 어쩔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또한 피고인은 범행 후 피해 회복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았습니다. 판사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담겨 있었어요. 진정한 반성도 없이 법정에서조차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드디어 결정적인 순간이 왔습니다. 따라서 본 재판부는 피고인 케빈 존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합니다. 법정이 순간 술렁였어요. 예상보다 훨씬 무거운 형량이었습니다. 추가로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와 신상정보 10년간 공개를 명령합니다. 판사는 계속해서 말했어요. 이는 2001년 소파 개정 이후 미군 범죄에 내려진 가장 무거운 처벌입니다. 케빈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판사를 바라봤습니다. 메리 존슨 상사의 얼굴은 창백해졌어요. 그들이 믿고 있던 미군이라는 특권이 한국 법정에서는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은 순간이었습니다. 영희와 지영이는 서로를 꼭 안았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지만 그것은 기쁨의 눈물이었어요. 정의가 승리한 것입니다. 박철민 서장도 방청석에서 조용히 박수를 쳤습니다. 판사는 마지막으로 의미 깊은 말을 덧붙였습니다. 이 땅에서 법은 모든 사람에게 평등하게 적용됩니다. 국적이나 신분에 관계없이 범죄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판결이 아니라 한국 사법부의 당당한 선언이었어요. 판결이 선고된 지 석 달이 지났습니다. 계절은 어느새 봄으로 바뀌어 있었고 지영이의 마음에도 조금씩 따뜻함이 돌아오고 있었어요. 그녀는 다시 대학원에 복학해서 국제법 공부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예전과는 달리 더욱 깊은 의미를 찾으며 공부하고 있었죠. 엄마, 저는 이제 정말로 국제법을 제대로 공부하고 싶어요. 지영이는 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이번 일을 겪으면서 법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았어요. 제가 당한 일이 헛되지 않도록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법조인이 되고 싶습니다. 영희는 딸의 성숙해진 모습을 보며 뿌듯했습니다. 그 끔찍한 일을 겪고도 좌절하지 않고 오히려 더 큰 꿈을 품는 딸이 자랑스러웠어요. 지영아, 엄마가 항상 내 곁에 있을 거야.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줄게. 새로운 직장을 찾는 것은 쉽지 않았지만 영희에게는 더 좋은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한국 정부에서 운영하는 인권센터에서 그녀의 경험과 신념을 높이 평가해 채용 제의를 해온 것이었어요. 미군 부대에서의 경험과 이번 사건을 통해 쌓은 노하우를 활용해 달라는 것이 그들의 요청이었습니다. 정말 아이러니하죠? 영희는 박철민 서장과 마주 앉아 말했습니다. 미군 부대에서 쫓겨났는데 오히려 더 의미 있는 일을 하게 되었어요. 박철민도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때 포기하지 않은 선택이 옳았다는 증거입니다. 정의는 결국 승리하는 법이에요. 케빈 존슨은 현재 외국인 전용 교도소에서 복역 중이었습니다. 항소를 했지만 기각되었고 이제는 조용히 형을 살고 있었어요. 메리 존슨 상사는 이 사건의 여파로 부대 내에서도 입지가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아들을 보호하려던 그녀의 오만함이 오히려 더 큰 치욕을 가져온 것이죠. 무엇보다 중요한 변화는 미군 부대 내부에서 일어났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성범죄 예방 교육이 강화되었고 한국법에 대한 경각심도 높아졌어요. 브라운 대위를 비롯한 일부 간부들은 사건 은폐 시도로 인해 징계를 받았습니다. 미군이라고 해서 한국 땅에서 특권을 누릴 수 없다는 것이 명확해진 것입니다. 지역 주민들의 반응도 달라졌습니다. 처음에는 미군과의 마찰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었지만 판결 이후에는 영희와 지영이를 지지하는 분위기로 바뀌었어요. 용기 있는 어머니 덕분에 우리 딸들이 더 안전해졌다는 것이 주민들의 공통된 의견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영희와 지영이는 함께 산책을 나갔습니다. 예전에는 밤길이 무서웠던 지영이었지만 이제는 조금씩 일상을 되찾아가고 있었어요. 엄마, 그때 포기하지 않아줘서 정말 고마워요. 지영이가 말했습니다. 지영아, 엄마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야. 영희는 딸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대답했어요. 하지만 무엇보다 내가 포기하지 않고 견뎌줘서 고마워. 내가 있었기에 엄마도 끝까지 싸울 수 있었어. 그들의 이야기는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의 메시지가 되었습니다. 성범죄 피해자 지원단체에서는 이 사건을 모범 사례로 소개하고 있었고 법학 교육에서도 중요한 판례로 다뤄지고 있었어요. 한 어머니와 딸의 용기가 사회 전체를 변화시킨 것입니다. 봄바람이 불어오는 저녁, 두 모녀는 집으로 돌아가며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지영이는 국제인권 변호사가 되겠다는 꿈을 키우고 있었고, 영희는 인권센터에서 더 많은 피해자들을 도우려 하고 있었어요. 엄마, 우리가 겪은 일이 정말 의미가 있었던 것 같아요. 지영이가 말했습니다. 이제 다른 사람들은 우리만큼 힘들지 않을 거예요. 법이 제대로 서 있다는 걸 보여줬으니까요. 영희는 딸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 끔찍했던 시련이 오히려 그들을 더 강하게 만들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정의를 향한 믿음과 포기하지 않는 용기가 있다면 세상은 분명히 변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한 것입니다. 지영아, 우리가 함께라면 어떤 일도 이겨낼 수 있어. 영희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 땅의 정의는 살아있고 우리는 그것을 지켜낸 거야. 석양이 지는 하늘 아래 어머니와 딸은 손을 잡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들의 발걸음은 가벼웠고 마음은 평온했어요. 진정한 승리란 바로 이런 것이었습니다. 정의가 승리하고 사랑이 미움을 이기며 희망이 절망을 밀어내는 것 말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때로는 정의가 멀게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강한 자들의 횡포 앞에서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싶기도 하죠. 하지만 오늘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전해줍니다. 혹시 지금 어려운 상황에 계신 분들이 있다면 기억해 주세요. 정의는 때때로 늦을 수는 있어도 절대 오지 않는 법은 없다는 것을요. 지금까지 무르익은 청춘이 쉬어가는 카페 블루벨벳 라운지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야기 제작에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